안녕하세요. 스위프트로 만들어보는 아이폰 앱의 강의를 맡은 센치한 개발자입니다. 우선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제가 왜 센치한 개발자냐면 코딩을 함에 있어서 조금 센치하게 감성적으로 코딩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그런 필명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일단 거두절미하고 한번 어떤 걸 학습하시게 될지 한번 보죠. 우선 학습 목표는 이렇습니다. 아이폰 앱에 일단 컨트롤러라고 하는 화면을 담당하면서 그 화면을 조작할 수 있는 클래스가 있는데 그게 이제 컨트롤러거든요. 그 컨트롤러의 생명 주기를 좀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앱을 빌드함에 있어서 어떠한 필수 설정 값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설정 값들을 어떻게 어디에서 어느 위치에서 고칠 수 있는지 그런 걸 이해하고 수정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으로 핵심 문법 당연히 아이폰 앱을 만들 거니까 스위프트 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스위프트의 핵심 문법들, 뭐 변수나 배열, 조건문, 반복문, 그리고 뭐 클래스 같은 것도 살짝 볼 거고요. 그런 것들을 익히신 상태에서 앱을 만드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화면을 그리는 방식은 뭐 스위프트 UI라는 방식도 있지만 현업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은 스토리보드 방식입니다. 다이나믹하게 그리는 방법도 있는데 스토리보드를 활용을 하실 수 있어야 기본적으로 화면을 잘 그리실 수 있습니다. 일단 그거를 이해한 상태에서 잘 그리기 위해서는 또한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각각의 컴포넌트들, 뭐 가령 텍스트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이것들을 서로 어떻게 배치할 때 그 배치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걸 이제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해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화면도 그렸으면 아까 그 컨트롤러라고 초반에 말씀드렸죠? 컨트롤러와 스토리보드를 연결해서 어떻게 동작을 할 수 있는지 실제 그걸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유저 디폴츠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거 함수인데요. 스위프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앱을 재시작해도 이전에 저장했던 값을 다시 불러오거나 아니면 변화된 값을 저장하거나 이렇게 해서 계속 영속성을 가지고 값을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 코코아 파츠라고 있는데요. 뭐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만들고 싶던 어떤 기능들을 다 구현하지 말고 외부에 있는 서드 파티, 제 세 번째 파티라고 하죠. 이제 보통은 뭐 방금 지금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이제 뭐 퍼스트 파티, 세컨드 파티, 뭐 서드 파티가 있는데 퍼스트 파티 같은 경우에는 스위프트, 즉 애플에서 제공하고 있는 게 이제 퍼스트 파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세컨드는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부분은 다 서드다. 그래서 뭐 제3자의 개발자가 만든 유틸리티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하는 방식이 이제 코코아 파츠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뭐 카르티지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중화된 코코아 파츠를 통해서 외부 라이브러리를 다운받고 그걸 활용해서 커스터마이징하는 것까지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 같은 경우에는 Hello Xcode and Swift인데요. 아이폰 앱을 개발하려면 당연히 개발 툴이 있어야 되겠죠. 그 툴을 이제 IDE라고 하는데 그 툴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그 툴이 이제 어색해지면 안 되겠죠. 어려워지면 안 되고 그 툴과 친숙해져야 앱을 쉽게 개발하실 수 있으니까 그 툴에 대해서 좀 익혀보고 프로젝트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앱스토어를 들어가셔서 엑스코드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엑스코드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뜨는데 설치가 안 돼 있으시다면 이 부분이 설치로 나오실 거고요. 그 상태에서 설치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엑스코드를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실행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실행이 된 상태에서 좌측에 보면 Create a New Xcode Project라고 있는데요. 이걸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하면 엑스코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템플릿, 어떠한 그 구성 요소를 선택을 해라.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제일 먼저 디폴트하게 iOS의 어플리케이션의 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선택한 상태에서 Next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Choose Options for your new project. 이제 옵션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프로덕트 네임은 이제 여러분이 사용하실 실제 앱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Swift App Make라고 그냥 만들게요. 이렇게 만들고 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논으로 되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만약에 애플 개발자 계정을 선택을 그 결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결제를 하셔서 만약에 계정을 갖고 계시다 하면 팀은 이제 다른 걸로 나오시겠죠. 일단 논으로 해놓겠습니다. 여러분이 당장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논이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Organization Identifier는 저는 이제 제가 쓰고 있는 필명 센치한 개발자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번들 아이덴티파이어라고 뒤에 프로덕트 네임이 뒤에 이렇게 붙습니다. 오거나이제이션 아이덴티파이어와 이게 합쳐져 있죠. 이러면 com.senchilab.swiftAppMake라는 이름이 이제 나중에 앱스토어에 올라가게 되면
이 고유 명사로 이제 계속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유 명사는 이제 영원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인터페이스는 이제 스토리보드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던 스위프트 UI도 있는데요. 이걸 스토리보드로 바꿔주시고요. 랭귀지는 예전에 사용하던 오브젝티브-C가 아니라 스위프트로 되어 있고요. 밑에 유즈 코어 데이터 이런 거는 사용을 안 하셔도 되고, 인클루드 테스트 같은 것도 체크하신 상태에서 넥스트를 클릭해 주세요. 프로젝트를 어디에 만들 건지, 프로젝트 위치, 설치되는 위치, 생성되는 위치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이 원하시는 데다가 만드시고, 여기 그 위치에서 크리에이트를 탁 누르시면 되는데요. 여기 이제 크리에이트 git repository on my mac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형상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겠느냐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걸 체크하시면 되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를 클릭을 해주시고, 그러면 프로젝트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되게 막 어색한 이 프로그램의 모습이 이제 딱 나오죠. 딱 보시기에 설정이 이렇게 왜 많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차근차근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한 번씩 계속 살펴보죠. 일단은 이 프로그램을 켜셨을 때, 엑스코드를 켰을 때 가장 먼저 이제 구분해야 될 것은 영역입니다. 어떠한 영역으로 구성되는지를 한번 크게 한번 살펴보죠. 일단 이 좌측에 있는 이 영역은 내비게이터 영역입니다. 그래서 뭐 파일들의 위치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것을 검색하거나 이럴 때 쓴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하나씩 자세히 볼 겁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영역은 에디터 영역입니다. 실제로 코딩을 하거나 값을 바꾸거나 할 때 하는 이 중앙 영역이 에디터 영역이고요. 그리고 밑에 살짝 숨어 있는데 탁 누르면 콘솔 영역이 나옵니다. 이건 잠깐 가릴게요. 콘솔은 뭐 이제 빌드를 했을 때라든가 이럴 때 이제 밑에 무슨 메시지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 영역은 이제 인스펙터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뭐 클래스 파일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스토리보드 파일이라든가 거기서 어떤 걸 뭔가 클릭을 했을 때 디테일한 설정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디테일 설정을 이 우측에서 해요. 이렇게 해서 영역이 크게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맨 위에 영역 있죠? 요 가운데서 여기 맨 위에 영역, 여기 중간에 이 영역이 이제 빌드 실행과 관련된 영역인데, 뭐 크게 보실 건 없고 여기에 스위프트 앱 메이크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이게 지금 앱 이름이고요. 정확히는 타겟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떠한 걸로 실행을 할지가 쭉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빌드 상태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 상태 표시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플러스는 아직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럼 이제 좌측에 있는 내비게이터 영역부터 한 번씩 살펴보죠. 일단은 크게 또 여기 위에 요 영역 있죠. 이렇게 버튼들이 몇 개 있고요. 밑에 마치 우리가 많이 파일 탐색기 같은 거에서 많이 봤던 파일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 프로젝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파일들 목록이고요. 요 중간이. 여기 위에는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 기능들은 이제 왼쪽은 지금 첫 번째가 하나 이렇게 활성화됐죠. 여기 이제 프로젝트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소스 컨트롤인데, 아까 형상 관리 뭐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어떠한 파일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파일 상태가 뭐 코딩이 바뀌었다, 코드가 안 바뀌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그건 이제 그런 형태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함수 같은 거, 뭐 클래스 목록이라든가 함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여기가 이제 파일 내에서 텍스트를 검색하는 내용입니다. 파일을 검색하는 게 아니고요. 텍스트를 검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빌드 타임, 런 타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 빌드를 했거나 아니면 실행을 했거나 컴파일을 했거나 이럴 때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드 타임은 실제 코딩을 하면서 빌드를 했을 때, 런 타임은 앱이 실행되고 있을 때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 거는 지금 노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테스트 상태를 보여주는 건데요. 테스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거 분무기가처럼 생겨 있는데, 그죠? 분무기죠. 왜 분무기일까요? 디버그라고 하잖아요. 버그 잡는다. 벌레 잡는다고 하잖아요. 벌레 잡을 때 이 살충제 뿌리잖아요. 그 살충제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버그 할 때 어떠한 상태가 나타나는지고요. 그 다음 요거는 no break points라고 되어 있는데, 멈춤 표시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디버그를 할 때 어떠한 특정 라인, 코드를 실행을 하다가 특정 라인에서 검사액을 해보고 거기 상태가 어떤 거지? 라고 확인을 해볼 때 그 브레이크 포인트들을 찍어 놓으면 그 브레이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랑 관련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는 이제 뭐 어떠한 리포트 상태인데요. 프로젝트를 빌드했거나 아니면 뭐 실행했거나 이랬을 때 로그들이 여기 나옵니다. 지금 로그가 없죠.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여기 돋보기 그림이 텍스트 검색이라고 했는데, 파일 검색은 맨 왼쪽으로 가셔서
여기 제일 하단 있죠? 요렇게 필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렇게 요 부분에다가 파일을 검색을 하면, 이름을 검색하면 파일이 검색이 됩니다. 여기 좀 검색이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이 파일 필터입니다. 그래서 파일 검색은 여기서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단어 검색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모든 프로젝트 안에 어떠한 특정 텍스트를 가지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다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돼 있죠? 이거를 뭐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스코프를. 근데 그거는 바꿀 일이 거의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영역이 끝났죠. 이렇게 첫 번째 내비게이터 영역이 끝났고요. 가운데 이제 에디터 영역입니다. 에디터 영역은 좀 이제 얘기할 게 많은데요. 중요한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쪽에 아까 상태 표시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왼쪽에 이게 타겟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누르면 사실 아까 여기 요거 눌렀을 때 요거만 나왔죠. 근데 요걸 누르면 이렇게 다 미리 나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타겟과 프로젝트의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아이폰의 이 지금 엑스코드의 이 빌드 구조는 크게는 프로젝트라는 이 파일이 있고, 이 프로젝트가 여러 개의 타겟들을 가집니다. 이 말이 뭐냐면 프로젝트는 그냥 하나의 파일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타겟은 이거를 어떠한 용도로 빌드를 해서 앱을 만들겠다라는 용도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용도 타겟이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타겟이 하나뿐인, 용도가 하나뿐인 원 프로젝트의 원 타겟입니다. 이 타겟을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떨 때 쓰냐면 어떠한 똑같은 소스의 내용을 가졌는데 조금만 내용을 바꾸거나 어떠한 아이폰이든 아이패드든 아니면 어떠한 고객사의 특정한 아이콘만 바꿔서 내보내고 싶다. 이럴 때 보통 타겟을 여러 개를 만듭니다. 좀 약간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그런 용도로 좀 만들기도 하고요. 이 타겟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엑스코드의 빌드 속도가 점점 느려집니다. 이게 엑스코드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IDE 툴들은 인덱싱 작업을 통해서 어떠한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 빌드를 해야 되는지를 정보를 다 저장하고 있는데, 그 엑스코드도 이 타겟이 늘어나면 그 코드의 파일 용량이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그걸 읽고 쓰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려서 타이핑 하나만 이렇게 멀려서 점 하나 찍으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타겟은 점점 늘려갈수록 안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자세히 눌러보죠. 이러면 요 타겟에 어떠한 타겟 시뮬레이터로 빌드를 하게 되냐인데, 폰이 꽂혀져 있으면, 연결이 돼 있으시면 여기에 실제 디바이스가 나오실 겁니다. 아이폰을 연결하시면요. 저는 지금 맥에 연결된 게 없기 때문에 노 디바이스고요. 그리고 이제 빌드 같은 경우에는 마켓에 내보낼 때는 Any iOS 디바이스, 요걸 선택한 상태에서 빌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아카이빙, 압축을 해서 앱 스토어에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시뮬레이터인데 저희는 지금 아이폰으로 할 거기 때문에 아이폰 13으로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하시면 되고, 지금 레디 상태고요. 네, 뭐 다른 건 볼 거 없죠. 상태 표시줄은. 그리고 지금 이제 열려있는 파일이고요.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지금 열려있는 게 swift mmake.xcode proj 이렇게 돼 있죠. 요 첫 번째 파일 맨 꼭대기에 있는 건 이거 있죠. 내비게이터에서 이 파일을 선택하면 이게 열립니다. 다른 걸 선택해 볼게요. 타닥 하면 그 파일이 열리는데, 첫 번째 요걸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열려요. 이게 설정 파일이거든요. 이게 첫 번째 설정 파일인데 가장 중요한 설정 파일이고, 일단 설정 파일 설명하기 앞서서 영역부터 설명을 해드려야죠. 지금 요거는 요렇게 지금 통짜배기 지금 에디터가 나오는데, 만약에 클래스 파일 .swift라는 걸 선택을 하면 코드 에디터 영역이 나옵니다. 직접 타이핑할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타닥탁탁탁 이렇게 타이핑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스토리보드라는 파일을 클릭을 하면 최초 로딩이라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실제 스토리보드를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에디터 영역이 나온다라는 것. 근데 아까 클래스 쪽은 따로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고, 이 스토리보드는 이 영역이 이 하단에 이런 것들이 생겨요. 이런 영역들이 생기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크 모드다 아니면 라이트 모드라고 해야 되죠. 밝은 모드인지 어두운 모드인지에 따라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전환하는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가 요 세 개 중에서, 세 개가 아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다섯 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거하고 이거. 이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거를 클릭 딱 해보시면 Add New Alignment Constraint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렬에 대한 제약 조건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떠한 컴포넌트가
세로 모드로 세로 줄에서 정중앙에 위치한다. 이거는 가로에서 정중앙에 위치한다. 그걸 택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체크를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거는 new constrain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떠한 컴포넌트들, 뭐 텍스트든 이미지 뭐 이런 거 말씀드렸죠. 서로 연결이 어떻게 제약이 걸려 있다라는 거를 결정하는 건데 뭐 이런 제약 조건은 아직은 설정값이 없지만 이런 것들이 뜬다라고만 알고 계세요. 이렇게 뜬다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요 콘솔 창 요거 잠깐 보여드렸었죠? 제가 가렸는데 빌드를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실제 어떠한 상태들이 나오고요. 로그들이 나오고 어떠한 변수들이나 변수를 아직 안 배웠지만 그런 것들의 상태를 값들을 여기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콘솔이 있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뭐 하나만 제가 눌러볼게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탁 눌러볼게요. 스토리보드에서 제가 뭐 펼쳤죠? 이렇게 펼친 상태를 보면 우측 인스펙터 영역에 이렇게 인스펙터가 나옵니다. 제가 이걸 설명드리려고 지금 누른 거거든요. 이제 세 번째 영역인데요. 인스펙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요 끝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중에 얘 이렇게 끝에서부터 네 번째 있죠. 하나, 둘, 셋, 네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첫 번째가 아니라 네 번째죠. Show the Identity Inspector라고 되는데요. 아이덴티티 어떤 그 자격이죠. 그 자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지금 이 뷰 컨트롤러 씬이라는 걸 클릭했더니 이 클래스가 요거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배우겠지만 뷰 컨트롤러라는 클래스와 관련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뭐 스토리보드 아이디 같은 거 이런 걸 정할 수 있고 얘가 여기서 어떠한 아이디를 가지는지 그런 걸 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 거 눌러보시면 실제 이제 사이즈 같은 거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탑이 어떤지 뭐 바텀이 어떤지 이런 디테일한 거는 아직 모르셔도 돼요. 그리고 is initial view controller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 있죠. 제가 이걸 꺼볼게요. 탁 끄면 지금 뭐가 사라졌죠. 잘 보세요. 탁 누르면 켜집니다. 여기 좀 화살표 보이시나요? 이 스토리보드가 실행될 때 이 컨트롤러 씬 지금 얘가 이니셜라이징 제일 먼저 되는 애다. 진입점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꼭 켜져 있어야 되고요. 특정 하나나 어떤 거는 그 다음에 요거 옆에 거 뷰 컨트롤러 가면 시뮬레이션 사이즈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사이즈는 뭐 별거 없죠. 다른 걸 만들면 더 많이 나옵니다. 뷰 이런 걸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뷰 사이즈 같은 거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끝에 거는 컬렉션 이제 아웃렛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어떠한 컴포넌트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거를 여기다가 그렸을 때 클래스와 연결 클래스 연결 어떤 클래스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뷰 컨트롤러 여기 보이시죠? 요거에서 어떤 걸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 클래스의 어떠한 변수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정의하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할 수도 있는데요. 정의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보려면 요 아까 끝에 있는 요거 있죠? 이걸 탁 눌러 보셔야 커넥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죠? 제가 뷰를 탁 눌러볼게요. 뷰도 지금 이렇게 뷰가 색깔이 이렇게 채워졌는데 아무것도 연결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연결되어 있는 게 없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어떠한 컴포넌트를 한 개만 올려볼게요. 본격적으로는 아니고 여기 플러스 버튼 있죠?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올려볼 수 있는 컴포넌트들이 오브젝트들이 나와요. 이렇게 여기서 라벨이란 거 있죠? 이거를 드래그 앤 드랍을 해보세요. 그리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타닥탁 하고 내려놓으면 뭔가 십자선이 보이죠? 그게 아까 제약 조건 보여주는 건데요. 잠깐 아직 하지 마시고 이렇게 컴포넌트를 올려볼 수 있다. 그 컴포넌트 선택은 이 플러스 버튼으로 하는 거다 라는 걸 익히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려놓으면 뭐 아무 기능은 없지만 컴포넌트 하나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 좌측에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얘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인스펙트 영역을 눌러보면 커스텀 클래스가 회색으로 음영 처리되어 있지만 얘가 UI 라벨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것도 눌러보면 라벨에 뭐 텍스트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설정값을 상세하게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걸 내용을 이렇게 바꾸면 그 내용이 여기에 탁 하고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설정 내용들이고요. 뭐 텍스트 사이즈, 색깔 사이즈 뭐 이것저것 되게 많습니다. 뭐 이걸 몇 줄로 보여줄 건지 그리고 정렬이 어떻게 할 건지 디테일 엄청 많죠. 요거 해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설정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 것도 이렇게 라벨에 어떠한 뭐 제약 조건들이 어떻게 돼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끝에 요거 커넥션 아직 연결한 게 없죠.
뷰 컨트롤러랑 뭐 연결돼 있다는데 연결이 안 돼 있어. 근데 딱 여기서 짚고 하나 넘어가 보죠. 뷰 컨트롤러가 도대체 어디 있는데요? 뷰 컨트롤러 씬이라고 했는데 아까 여기 탁 눌렀을 때 여기에 뷰 컨트롤러라고 돼 있잖아요. 어디로 연결되는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요거 있죠? 우측에 싹, 샥 보이시나요? 요 화살표? 요 화살표를 탁 눌러보세요. 그러면 그 컨트롤러로 갑니다. 그러면 이 컨트롤러 이건데 네 이거 맞습니다. 기본 세팅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아하 메인 스토리보드에 이 뷰 컨트롤러 씬 지금 요 화면 씬은 클래스 뷰 컨트롤러 요 녀석과 연결이 되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연결 작업도 이미 한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트롤러를 실행을 하면 메인 스토리보드에 얘가 실행이 됩니다. 네. 근데 어떻게 도대체 이 메인 스토리보드를 알고 시작이 되는 걸까요? 이 설정은 스위프트 앱메이크 이거 가장 바깥에 있는 프로젝트 설정 가보시면요. 첫 번째 여기 제너럴 있죠. 타겟에. 거기 가보시면 중간에 메인 인터페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 지금 메인이라고 써 있죠. 이렇게 요거를 실행한다는 뜻이에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 메인 스토리보드를 찾아가서 여기서 아까 어디 있었죠? 요 진입점, 요 이니셜라이즈 얘부터 진입점이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얘를 갖다가 여기서 씬 중에 요거 표시 있는 얘를 찾아갔는데 얘가 클래스가 연결이 뷰 컨트롤러가 돼 있었다. 그래서 얘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실행이 돼요. 물론 이 이전에 앞서서 제일 먼저 실행되는 건 앱 델리게이트라는 녀석입니다. 이게 먼저 실행이 되는데 이거는 깊이 있게 다루진 않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된다라는 걸 익히시면 되고 저쪽에 중요한 거 파일 몇 개만 더 한번 알아보고 갈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스토리보드도 받고 어세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한번 눌러보시면 앱 아이콘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마켓에 실제 앱을 올리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아이콘을 다 넣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맞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여기 조건에 맞춰서 다 넣어야 됩니다. 조건에 안 맞거나 사이즈가 이상하거나 하면 반려됩니다. 이제 리젝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꼭 넣으셔야 된다. 근데 지금은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런치 스크린 스토리보드는요. 이거는 런치 스크린, 앱이 시작이 됐을 때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앱이 시작이 되면 런치 스크린보다도 일단은 델리게이트 한번 갔다가 런치 스크린에 있는 화면을 표시를 하겠죠. 그러고 나서 메인이 이거라고 지정을 했으니까 여기로 갔다가 이니셜라이징 얘를 보고 얘 클래스가 이건데 오케이 콜 이렇게 하면서 일로 갑니다. 이런 순서로 간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런치 스크린은 뭐 실제 어떻게 보여주는 화면이다. 앱이 시작이 됐을 때. 근데 이건 일단 만들지 않을게요. 놔두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려우신가요? 어려울 게 별로 없죠. 네, 이런 식으로 다 기억 못 하겠는데요. 이건 뭐 하시다 보면 차근차근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으시고요. 이제 그 다음 이제 해야 될 것은 앱이 과연 어떤 식으로 설정 값들이 필요한가, 도대체 어떠한 설정 때문에 앱이 빌드가 되고 실행이 되는 걸까? 필수 값들이 있습니다. 그걸 꼭 한번 알아보죠. 다시 스위프트 앱메이크 그걸 클릭을 하셔서 타겟을 눌러보세요. 제너럴로 돼 있죠. 여기에 디스플레이 네임이라고 돼 있는데요.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음영 처리된 거 있죠. 스위프트 앱메이크라는 이름으로 앱이 만들어집니다. 휴대폰에 올렸을 때요. 그렇게 되고 여기에 만약에 한글 이름을 스위프트 앱 이렇게 만들면 이 앱 이름이 보입니다. 실제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 많은 앱들이 있죠. 여기 디스플레이 네임이 그렇게 보이게 돼요. 그리고 번들 아이덴티파이어는 고유값이라고 했죠. 마켓에 나중에 올릴 때 이렇게 돼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이 앱을 개발하시다가 이걸 임의로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이전에 사용하고 있던 앱과 이거는 같은 앱일까요? 다른 앱일까요? 다른 앱입니다. 이거는 이름이 달라지면 다른 앱으로 인식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버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실제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눈으로 보는 숫자고요. 이걸 10.0.0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 빌드 숫자가 올라가면 앱이 업데이트 됩니다. 가령 제가 빌드 1로 만들어 놓고 앱을 이제 설치를 어떤 폰에 했는데 업데이트를 하고 싶어요. 그럼 이건 이 숫자를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무조건. 만약에 뭐 4로 했다가 갑자기 2로 다시 내린다. 그 앱은 업데이트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숫자를 올려야 된다라는 거. 매번 올리나요? 매번 올리실 필요는 없고 업데이트 시키고 싶을 때. 근데 그 업데이트라 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제 연습하시면서 실제 설치하실 때는 업데이트 테스트 할 일이 아직은 없죠. 근데 마켓에 올릴 때는 앱스토어에 배포를 할 때는 숫자를 올린 상태로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 숫자도 바꿔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 네이밍 규칙 이런 것들은 뭐 찾아보시면 많이 정보가 있으니까 크게 개의치 마시고 이렇게 일단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디플로이먼트 인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숫자가 15.0으로 되어 있죠. 근데 엄청 많습니다. 이것들이 다 뭘까요? 어떠한 타겟에 맞춰서 디플로이를 배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0으로 해놓으면 15.0까지 지원을 합니다. 지금 15.0 위에는 없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아이폰, 아이패드인데 아이패드는 꺼주세요. 아이패드는 지원을 안 할 거고. 이렇게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메인 인터페이스는 어떤 스토리보드가 먼저 시작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디바이스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 내 앱은 화면을 요리조리 돌려도 무조건 세로로 나오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포트레이트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스테이터스 바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앱 아이콘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앱 아이콘 어셋치에 들어있었죠. 그거고 런치 스크린 파일은 런치 스크린 요 스토리보드를 찾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요 상태 중에서 요 위에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닝을 잠깐 가보시면 사이닝은 지금 이제 automatically manage siz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이닝이죠. 지금 팀을 전 선택을 안 했는데 이 팀의 개념은 여러분이 애플 개발자 계정에 등록을 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1년에 매년. 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구글 같은 경우는 평생 한 번이에요. 근데 애플은 1년마다 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내면 개발자에 관련된 인증서 같은 것들을 보내줘요. 그래서 배포를 할 수 있는 배포용 인증서가 있거든요. 그것들이 여기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오토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이거를 엑스코드가 자동으로 매니징을 해주고요. 이걸 끄면 자동으로 하지 않고 여러분이 수동으로 그 인증서를 매칭시켜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또 딱히 없고, 이 인포로 가시면, 인포 중에 여기 번들 디스플레이 네임 있죠? 요거를 꼭 잘 확인하셔서 실제 이게 폰에서 어떠한 앱 이름으로 나오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맨 밑에 있죠? URL 타입.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앱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떠한 앱에서 어떠한 앱을 열려고 합니다. 여시겠어요? 뭐 이런 거 팝업창 뜨는 거 많이 보셨죠? 뭐 가령 어떠한 거 외부 로그인 같은 거 탁 누르면 뭘 열려고 합니다. 확인을 탁 누르면 그 앱이 탁 켜지잖아요. 여기다가 URL 타입을 넣어놨기 때문에 나를 호출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줍니다. 그러면 그 앱이 호출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넣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빌드 세팅즈를 가보시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서 이거 사실 잘못 건드리면 실행이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 건들 일이 제발 없기를 부디 이거는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진짜 누가 하나 잘못 건드렸다. 그러면 이거 왜 안 돼? 이러면서 서로 막 비교하는 일들이 생겨버리거든요. 여기서 스위프트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하게 될 스위프트 랭귀지의 버전은 5.05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만 그냥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포 P 리스트 파일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세요. 그 파일이 이 파일이거든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일단 건드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파시즈. 이거 같은 경우는 앱이 빌드가 될 때 그 사용자의 폰에 이러한 파일들이 다 설치가 된다라는 것들인데요. 코코아 파츠라는 아까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그런 툴을 사용하면 조금 내용이 바뀝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빌드룰은 뭐 딱 보실 거 없고요. 그럼 인포 피리스트 아까 그 파일 잠깐 제가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딱 보면 별거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이제 각종 필수 권한들, 뭐 사용자 폰에서 위치 정보를 사용한다든가 앨범을 사용한다든가 이럴 때 이러한 권한을 사용하겠소 라고 할 때 여기에 권한들 같은 것도 설정할 수 있고요. 각종 설정 파일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거랑 뭔 차이인데요? 그냥 모르겠어요. 얘네가 왜 이렇게 나눠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고 프로퍼티를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 저는 그냥 여기다가 설정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왜 이렇게 나눠놨을까요? 그거는 이제 뭐 애플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죠. 네,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눠져 있는 이유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목적이 달라서 나누는 걸 거예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렇게 설정들이 중요한 것들이 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제너럴에 보시면 요것도 한번 눌러볼까요? 프로젝트를 눌렀을 때는 내용이 조금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건 뭔가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프로젝트는 전체를 관리하는 그냥 하나의 프로젝트 디렉토리고 타겟을 통해서 어떠한 타겟 향으로 다 앱을 만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원 프로젝트 원 타겟이죠. 이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누르면 이 프로젝트 전체는
디플로이먼트 타겟을 15.0으로 하겠다. 이런 설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릴리즈 커맨드 라인 빌드 뭐 이런 건데 이런 것들 되도록이면은 그냥 이렇구나 라고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빌드 세팅지에 가보시면 베이스 SDK가 뭐 iOS로 되어 있고 쭉 보시면 디플로이먼트 타겟 아까 15.0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건드릴 것이 거의 없고요. 쭉쭉쭉 내려보셔도 건드릴 게 없을 거고요. 요렇게 언어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도 컴파일러 요거를 5.0으로 일단 바꿔주셔도 되고 안 바꿔주셔도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왜냐면 어떠한 타겟이나 뭔가를 했을 때 걔는 스위프트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일단 놔두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보실 거 없습니다. 요렇게 설정 파일들이 있습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래서 복습을 한번 하자면 정말 중요한 것 여기 내비게이터 영역에서는 파일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떠한 상태들이나 검색 같은 걸 할 수 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상태 표시줄에서는 어떠한 타겟을 어떠한 단말기에다가 빌드를 해보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제 요 중앙에 요 영역은 에디터 영역이다. 그래서 스위프트 이 클래스 파일을 열었을 때와 스토리보드를 열었을 때가 다르다. 이렇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피리스트 같은 건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열었을 때 어떠한 특정한 항목을 딱 클릭을 하면 가장 우측에 있는 인스펙터 영역이 바뀐다. 인스펙터 영역에서는 요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 각종 디테일한 설정들을 바꿀 수 있다. 연결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라는 것까지 학습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